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5일이 지나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헝가리 시간으로는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희생자 2명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침몰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중 수색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어제죠. 네, 먼저 그 선체 부근에서도 한 분이 발견됐던데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수중 수색이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도 물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수중 작업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어제 처음으로 유의미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선체 주변에 있는 우리 실종자 한 명을 발견을 한 겁니다. 뭐 정확한 신원은 아직 신원 감식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발견을 한 거고 이제 배 안은 아니고 배 인근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직접 현지 관계자 말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헝가리 측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것이 배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1시간 정확하게 6분 동안 수중에서 우리 요원들이 한 명을 오늘 수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헝가리 측에서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현지 시각 낮 12시 20분쯤에 발견을 했고 이후에 이제 우리 측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실종자가 있는데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측 잠수사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오후 5시 넘긴 시각에 이제 발견을 해서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고 현장에서 1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앞선 시각인데요. 이제 현재 주민이 발견을 한 겁니다. 132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사고 발생 뒤 110시간 만에 발견이 된 거니까 뭐 시간당 1km 이상 이렇게 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1.2km씩 산술적으로 계속 가진 않았겠죠. 그 지점에서 무언가에 걸려서 또는 이제 표류하고 있는 걸 현지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는 사망 8명이고요. 그리고 또 여성 한 분은 아직 정확한 신원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잡히지는 않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망 사실은 맞는데 다만 이 신원이 근데 다만 배 근처에서 그 선체 인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관광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색 범위 넓혀야 한다는 말은 이제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워낙 유속이 빨랐고요. 또 사고 직후에는 사고 2시간 만에 12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실종자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멀리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13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실종자가 가장 먼 곳이라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간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헝가리 국경 바깥에서 또 다뉴브 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흐를 수 있다. 이런 현재 지적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헝가리 당국이 보트를 이용한 더 범위를 넓히는 건 현재 어렵다. 다만 헬기를 더 추가해서 그 헬기로 더 넓은 범위를 수상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인접 국가,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같은 인접 국가에도 더 강력한 수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발견된 분은 사망자가 아니고 그 생존자 아니었던가요? 사망 그 2시간 뒤에 12km 지점에서 발견된 분은 사망자.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현지 시각 오전 8시, 우리 시각 오후 3시에 이제 합동 회의가 있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오늘 기상 상황 등을 보고 이제 수중 수색을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렇지만 수중 수색 자체가 방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양 작업을 위해서 현재 선체 상황이 어떻고 로프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또 그와 함께 인근 지역에 혹시 어제처럼 실종자는 없는지 이런 수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날씨인데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 늦게 소나기가 이제 부다페스트 지역에 예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한 0.5mm
미만이라서 크게 수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난 일요일 이후에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수위가 최대 9.3m에서 지금은 7.3m 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수중 수색 작업에는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헝가리 측은 계속 인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의 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 헝가리 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선체 진입 자체는 엄정히 금하겠다 이런 네. 아주 좀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유는 우리 잠수사들 그리고 헝가리 잠수사들, 잠수 요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인데요. 일단 양측 입장, 양국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선체 진입은 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조요원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이빙 들어가는 결과를 보고 조금 더 판단은 할 수 있다고. Ezt egy dolog miatt tesszük, minél hamarabb felszínre tudjuk hozni a holttesteket. Ez a legfontosabb feladat. Ennek érdekében mindent megteszünk, kivéve egyetlen egy dolgot nem. A hajó roncsba való behatolás szigorúan tilos. Teljesen életveszélyes művelet, de ebben egyetértünk a koreai partnereinkkel. De nagyon fontos, hogy tudják, ezek célok. A megvalósításról akkor fog tudni beszámolni, ha vége van. Ezek célok. Az, hogy ne törjön ketté a hajótest, ez egy cél. Nem tudjuk, hogy fog sikerülni, de meg fogjuk próbálni. 네, 헝가리 측 입장이 이렇게 강경한데요. 네. 하지만 또 우리 전문가들은 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배잖아요. 네. 그래서 진입만 근처에 가고 진입만 하게 된다면 작업은 다른 배 뭐 세월호 참사나 이럴 때 상황처럼 뭐 격벽이 있고 객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층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실은 1층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입만 한다면 금방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강과 달리 배 안은 그 유속이 그것보다 느릴 것이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더 순탄하지 않을까.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네. 예. 이렇게 뭐 예측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뭐 단독 작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헝가리 측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조금 전에 그 헝가리 대테러 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양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은 배고 또 노후한 선박이기 때문에 인양 과정에서 뭐 배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이제 유실이 더 뭐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헝가리가 대처를 할 텐데 인양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까? 언제쯤 한답니까? 원래 당초에는 목요일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목요일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이제 수요일 그래서 그 선체 진입을 불허하는 대신에 조금 더 인양 시점을 앞당긴 거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네. 날씨 등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헝가리 현지 기상 예보를 보면 내일 오후에 돌풍이나 벼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예. 뭐 작업 환경에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문제는 모레인데요. 또 모레부터는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강우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작업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예. 이런 네. 점들 그러니까 이르면 수요일이지만 뭐 늦어지면 또 그보다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강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크레인이 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배 같은 경우는 로프를 달아서 배를 한 번에 끌어올릴 겁니다. 네. 끌어올리게 네. 되는데 그러려면 또 잠수사들이 가서 로프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에서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수요일 날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헝가리 측도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작업을 하겠다고는 천명하고 있지만 이걸 수요일 날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인양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뭐 큰 배보다는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배 같은 경우는 아예 배를 조각내서 이제 들어올리는 게 보통의 원칙입니다. 이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2000년대 이후에 7,000톤급 이상 선박의 네. 경우 15척 중에 14척은 다 쪼개서 들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릴 수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은 60톤입니다. 네. 작은 유람선이죠. 작은 유람선이라서 바로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올리는 과정에서 배도 오래됐고 물속에도 있었고 네. 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을까, 네. 파손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혹시 실종자도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프를 연결하고 이제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때 정확한 균형, 그러니까 힘이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게 정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초기에 크레인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근데 그게
수위가 낮아져야 그 교각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 자체가 수위가 높으면 그 머르기트 다리 자체를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다리에 부딪힐 위험도 있고 그 크레인 자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가 현지에서는 5m 또는 4m 정도까지 낮아지면 그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현지 영상을 봤을 때 그 크레인과 함께 전문가 얘기로는 크레들이라고 하는 배 받침대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살짝 그 사고 선박을 들어 올리고 밑에 받침대를 끼워 넣은 다음에 그 크레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안전성이 조금 담보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결정은 안 내려진 모양이죠. 그런 결정을 아마 이제 임박하면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우리 측, 헝가리 측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회의에서는 뭐 수중 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뿐만이 아니라 인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텐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리겠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던 크레인 상단에 매달려 있던 사각 프레임이 크레들이라고 하는 장비라고 하는군요. 선박을 인양할 때 밑 받침대로 활용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바이킹 시그노 크루즈 선박 선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헝가리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는 했습니다만 석방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이 영장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발부를 하면서 조건부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 조건이 이제 구속 기간은 한 달이고 네. 만약에 우리 돈으로 6,150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보석이 가능하다, 석방이 가능하다였는데 다만 도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다페스트 현지에서만 체류를 할 것,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달았는데 아직까지 보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이에 예. 대해서 이제 현지 검찰이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예. 이 부당하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 그 선장과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네. 검찰은 죄가 있다. 그리고 선장은 죄가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현지 이제 수사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장 항고 심사를 지금 신청을 이제 내일 할 예정. 그러니까 신청은 이미 했고 예.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내일 결정에 따라서 선장이 실제로 석방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전자팔찌를 차고 부다페스트에 체류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일 만약에 법원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선장 측 변호인에서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석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뭐 특별한 보석 신청을 따로 해서 그 영장 그 발부할 때 이후에 새로운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장 발부할 때 붙였던 보석 조건에 대해서 네. 검찰이 항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최종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또 있습니까? 네, 사실 실종자 이제 수색 소식만큼이나 또 사고의 원인 그리고 이후의 대처가 과연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선장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뭐 이 수사 상황이 이제 실시간으로 전해지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네. 다만 CCTV 등이 공개가 되면서 사고 원인 자체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 과연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네. 미조치는 아니었는지 고의성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경찰 그리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어떤 결론이 나와서 이 피해자 가족분들 좀 그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또 피해자 가족 측이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생존을 한 생존자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면 이분들이 1차로 증언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을 사실 제일 잘 알 수 있는 네. 분들이 바로 이 생존자 분들이기 때문에 헝가리 당국에 좀 더 확실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헝가리 현지 애도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뭐 어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 소식도 들어봤고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헝가리인들이 이제 사고 발생 바로 위 이제 머르기트 다리에 모여서 이제 아리랑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추모의 아리랑을 부르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네. 이에 시민이 이제 1,900명이 넘게 이제 관심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4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헝가리 이제 시민 합창단이 주도를 한 건데요. 네. 참여한 현지인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Just because that's one way of expressing our greatest condolence to those who died and those who are mourning for the dead, and because we can't really do anything, for their loss. 네. 네, 다리 위 보도가 행사 참가자들로 가득 차면서 경찰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로 한 차선을 통제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네. 사실 왜 아리랑을 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참여한 현지인 한 명의 얘기는 이 아리랑이란 노래가 슬프지만 또 아름다운 노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제 느끼는 헝가리인들의 감정, 우리의 감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울려 퍼진 그 아리랑 그 노랫말이 사실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부다페스트는 현지 시각이 오전 6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고요. 지금 네. 보고 계신 화면이 사고가 일어난 머르기트 다리 바로 그 인근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다뉴브강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구조에 쓰일 바지선이 교각 바로 옆에 떠 있고 구조와 관련된 선박이 지금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속은 어제와 비교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때 좀 잦아든 것 같긴 해요. 네. 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은 날씨가 괜찮지만 예. 조금 전에 박광렬 기자 얘기대로 내일에는 이제 뭐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번개와 벼락 이런 것들이 예보가 돼 있고 네. 모레부터는 비 예보가 있는 모레. 상황이고요. 네. 오늘도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다소 내리겠지만 다만 이제 강우량은 0.5mm 이하로 큰 영향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예보가 예, 됐습니다. 당초 일주일 주간 예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번 주에는 비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네, 뭐 지금 나온 예보가 다시 바뀌거나 비가 오더라도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가 오기 전에 어쨌든 오늘 오전에 그 수색 작업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시면 아까 유속과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유속 그리고 시야 확보 중요한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도 네. 점점 지금 현재 그 일요일 이후부터는 큰 비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졌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네. 이제 오늘 오전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예, 그리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수위가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강 상류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수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위가 비 때문에 확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다페스트 자체에 내리는 비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그 네.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비가 그 강을 이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지역 뭐 전반적으로 지난번처럼 그 사고 직전에 사실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졌는데 지금 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인양에는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크레인 장비가 저 교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약 7m 정도 수준인 수위가 평소 수심인 3m 내지는 한 4m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박광렬 기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